예, 안녕하십니까. 한손노트 세법 강의하는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손노트에 대한 내용을 만든 원인에 대한 내용은 현재 세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세법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서 엄청나게 공부했다 하더라도 키 단어를 모르게 되면 잘못하다가 실수적 내용으로서 문제를 못 풀고 나온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봐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없애기 위해 한손 노트 해가지고 키만 잡아주는 강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키짱, 키세법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했던 얘기인데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 방향이 있어요. 한 방향은 학문용, 한 방향은 실무용, 한 방향은 시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시험 용도만 이번에는 강의하겠습니다. 시험 용도만 강의하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 만약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건 틀린 문장이야. 이런 내용으로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1번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2페이지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시험에서 상세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국세냐 지방세냐 이걸 구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구별하기 위해서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라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보고 국세 그럽니다. 이에 속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이 내용이 바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냐 목적세냐 구별이 있는데 보통세란 말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 그럽니다. 이 보통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9개의 세금이 있고요. 또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구별할 줄 아셔야겠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구별하기 힘드니까 목적세를 예와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다. 이렇게 단순하게 세 명칭으로서 외우시면 돼요. 국세의 목적세, 국가가 징수해서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으로서는 3개 있죠.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으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방세,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 늘어서 동그라미 2개 넣으면서 1번 국가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자, 여기에서 지문이 너무 기니까 짧게 기억하세요. 짧게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여기 또 세금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지문이 길죠. 기니까 짧게 기억하세요. 짧게 여기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키 갑시다. 2번 키에 대해서 납세지인데 이 2번 키 납세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제에 잘 나와요.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문제상으로서 단일화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선다 1, 3, 4, 5에는 단골로 끼어가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문제 푸는 요령과 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문제 풀 때에 는자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마침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리고 개별적 문제 키가 있는 내용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은 20%로서 각기 해당되는 항목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일반적 경우로서 는자 앞에 아니면 마침표 앞에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납세지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져요.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 지방세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이 세금이었다. 그러면 끝에 꼭 있어야 할 말은 소재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려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옵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세자 앞에 등록 따라가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납세지가 문제 키였을 때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어요. 국세였다고 하였으면 국세는 아까 했었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였다고 하였으면 거기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 이렇게 주어지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끝말은 주소지 이 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세였는데 사람이 비거주자로 나왔어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끝말에서 주소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다면 비거주자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알 수 없다면 소득이 발생한 곳 소득이 발생한 곳을 알 수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 소재지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복잡하게 외우지 말고 국세였다고 했을 때 비거주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소재지. 국세는데 비거주자 이 말이 없다 하면은 주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는자 앞에 납세 의무 또 마침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을 문제 키로 잡고 개별적 포인트가 있어요. 개별적 포인트로서 국외 이 말이 있으면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숫자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거주자 있으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 나왔을 때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고 이제 문제로서 숙달시켜 봅시다. 문제 볼 때, 자, 1번 문제 보니까 지문이 아주 길죠. 한번 해보죠. 거주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 시가 6억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은 3억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 는자 앞에 납세이 나왔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뒤에서 나올 말은 소재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주소지 틀렸죠.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죠. 2번 봅시다.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 자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국외 단어 나왔죠. 이거 단어 나왔으면 여기에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 몇 년? 5년. 그냥 쭉 갑시다. 쭉 가보니까 저 있네요. 5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있죠? 그러면 끝말은요.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예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은 맞는 문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보죠. 3번에 대한 예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자, 여기 보니까 는자 앞에 납세이 나왔죠.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 여세니까 뒤에서 나온 말은요. 주소지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자, 맞춤표 앞 보니까 납세지 나오죠.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였고, 그리고 사람이 주어진 것 보니까 비거주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으면 꼭 뒤에 있을 말이 뭐였을까요? 소재지. 자, 한번 찾아보니까 소재지를 있죠. 그런 의미로서 납세지로 정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5번 가죠. 5번에서 부동산 관련 저당권의 설정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소재지 나와야죠? 자,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 나와야 되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에서 나왔으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나왔다면 등록 관청 소재지. 자, 이 문제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취득 부동산이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5번은 2개 틀렸나요? 7번 거주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 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자,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소득세는 국세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에요. 그러면서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이때에 대해서 소재지다? 아니죠. 국세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소지 나와야죠. 그래서 소재지이다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납세지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서는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에 대해서 구별적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